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산들 고딕 네오 1,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맑은 고딕, 구글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노터 산스, 전국 도로 표지판도 저희가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하는 폰트 종류는 600종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석금호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잡지 조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런 기술조차가 없어서 일제 사진 식자기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계만 수입한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 한글을 수입했다는 그 현장에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한글을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수입하지? 창피해지고 아주 치욕스럽던 거, 내 스스로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무지무지 심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는 중에 낮이 안 되고 갑자기 미래의 딸이 내 앞에 나타나서 아빠가 직장 다닐 때 일본에서 한글을 수입해 썼다며? 근데 아빠는 그때 뭐 했어? 아빠가 디자이너였잖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다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와서 요만한 크기의 작업실을 하나 얻어서 한글을 내가 개발하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몇 년을 보냈죠. 한글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된 거죠.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10몇 년 동안 기본 폰트가 굴림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굴림체 오리지널 디자인은 일본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폰트를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로 갔어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미팅을 진행을 했죠. 경쟁에 참여한 회사가 세 회사가 됐는데 난 자신 있었으니까 그냥 건성공부한 게 아니고 팔자에 눈이 닿아서 어떤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독서 심리학 뭐 이런 부분까지 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만세를 불렀죠. 6개월 동안 그걸 이제 2350자 모양을 정교하게 일치시켜 나간다는 그 작업.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된 거죠. 그 맑은 고딕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탑재가 돼서 전 국민이 우리가 디자인한 폰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 전 세계 애플 제품에 우리가 만든 폰트가 탑재돼서 사용하게 됐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끼죠. 내가 했던 모든 어떤 과정들이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행동들이었어요. 회사를 떠났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왔던 것도 한글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10년을 버텨왔던 것도 가능했던 거고 현실주의였으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직업을 택했겠죠. 그 이상이 나를 있게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산돌도 없었을 것이고 시련을 버텨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마저도 즐거운 순간들로 기억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창덕궁 안에 공부를 하러 다니실 때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순종비를 모셨던 한일순 상궁의 일대 기능 보유자고 제자가 저희 어머니시고 제가 3대가 됐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명감이 되는 거죠. 요리 연구가 한복녀입니다. 살다 보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의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면 그것이 재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25살 때부터 궁중음식 전수자가 된 거였거든요. 거의 50년 되는 것 같아요. 궁중음식 전수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궁중음식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음식이라는 전반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역사도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프랑스 요리니 독일 빵이니 이태리니 중국 다른 나라의 요리를 배웠죠. 음식을 가르치면서 매일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만져서 쌓여져 가지고 제 재능이 된 거예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그 한다름질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순탄한 삶은 없어요. 살다 보면 경쟁자라는 게 생겨요. 이거를 잘 자기가 마음을 다잡으면서 넘기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도 문화재가 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화재가 되긴 돼야 되는데 막 주변에서 왜 저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지? 잘못 생각을 하지? 남들의 그 말하는 거 일부의 그걸 가지고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슈화하는 거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다 알아요. 누가 옳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부자라고 부러워해요. 제자의 부자가 아니고 나를 쫓으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도 많기 때문에 남겨줄 수 있는 게 부자죠. 사실 어머니가 남기신 말 중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모든 진리가 통해요. 부모님은 자식을, 선생님은 제자를, 기업에서는 회사의 사람들을 잘 키우는데 키운다고 그래서 잡아당겨서 키우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서 이거를 옳다 그르다고 평가를 하지면 안 돼요.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의 배울 점이 있어서 이렇게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막 얽매이면서 막 이걸 갖다 기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지 못한 거, 내가 아쉬웠던 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제자들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초만 해도요, 미국에서 코리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으로 내가 우리 춤을 너희들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서름, 그런 것이 막 엇갈려가지고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뉴욕 댄스 매거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표지 모델로 하겠다. 동양적인 옷을 입고 나온 건 아마 처음이라고 그래요. 한국무용가 김매자입니다. 글쎄, 우리 어린 시절은 전쟁 당시니까 춤을 따로 가르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동네에서 쟤 춤 잘 추는 애 칭찬을 해줬어요. 바로 위에 오빠가 굉장히 싫어했죠. 그 당시는 장구 같은 것만 들고 다니면 완전히 기생으로 봤으니까 창피했지. 작은 오빠한테 많이 매도 맞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했어요. 춤을 출 때는 몸이 아프질 않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파. 어머니가 묻죠. 너는 그렇게 아프다는 애가 춤은 안 아프니? 근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아프다. 그러니까 쟤는 무당 귀신이 붙어서 저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폐막식 때 떠나가는 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김매자 하면 그래도 창작 뭐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뉴욕 대학에 박사과정을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는데, 클래스메이트들이 코리아가 어딘지, 한국에서 유명한 김매자가 뭔지 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뉴욕 갔으니까 나도 데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뉴욕 타임즈나 댄스 매거진이나 이런 평론가들이 다 온다고 얘기를 해요. 난 도대체 뉴욕 타임즈가 뭔지 댄스 매거진이 뭔지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우리 춤을 너희들한테 보여준다. 그 공연을 타고 올라갔는데 슬프지도 않는 춤인데요, 너무너무 울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춤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몰라주는 그 서름, 그런 것이 막 엇갈려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그 춤을 마치고 피곤해서 밤에 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나가서 뉴욕 타임즈를 사서 보내는 거예요. 잭 앤더슨이라는 평론가가 악플만 쓰는 사람이래요. 근데 최상의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평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슬펐겠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거 찾으라는 거죠. 춤만 추겠다고 하면 내가 무대화된 춤만 추겠지만은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통의 일부분을 내가 고민을 해서 내 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용수들은 보셨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똑같이 맞춰 추는 거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부채춤을 하나 맞출 줄 몰라가지고요.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제자들 춤하고 내 춤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내가 그건 안 돼, 옛날 것만 해야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기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평론가는 우리 창무에 보고 가장 못난 무용수들만 모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대에선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각자 자기대로 놀아야지.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더.